물론 이제 매집이 다 끝나고 준비가 다 완료된 종목 같은 경우는 급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위에 호가창이 이제 얇은 게 좋고, 그럴 경우에는 그냥 시장가로 긁어버리기 때문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내가 50만 주를 사야 되는데 지금 호가창에 1000주씩밖에 안 걸려 있으면은 그걸 사들이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물론 대형 악재가 터져갖고 그냥 탈출해야 되는 경우에는 하한가로 밀어버리고 그냥 나가면 되는데, 저를 이제 가르쳐 주신 분은 그 모는 종이가 있어요. 모는 종이, 이렇게 막 격자가 그려져 있는 그 모는 종이가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자로 이렇게 추세선을 긋고, 이것도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상상을 못하는 일인데,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제가 이제 볶음밥을 만들고 했는데, 저희 집이 이제 좀 가난했기 때문에 가스레인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곤로가 있었는데, 곤로 아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인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지금 편집된 영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촬영되고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앞부분은 지금 커트를 하지 않고 원본을 보여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위험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아무튼 그리고 저는 그 운전하면서 옆 사람과 대화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고 운전에 단 1%도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송은 제가 앞을 보면서 혼자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더 문제가 없죠. 지금 보신 대로 저는 가만히 놔두면은 얘기를 하다가도 운전에 본능적으로 집중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지인들과 같이 차를 타고 이제 운전하면서 갈 때 제가 이제 운전에 너무 집중을 해서 얘기를 못 들어서 짜증내는 경우는 있어도, 야 너 운전에 집중 좀 해, 뭐 이런 얘기는 이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카메라를 보는 경우는 지금 차가 정차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볼 수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하게 되면 못 보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안전하다는 얘기를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껴야 되는데 이렇게 안 껴주면은 기다려야지 뭐. 뒤로. 저는 이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막 앞으로 끼어들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빵은 저한테 한 빵이 아닙니다. 옆에서 가로로 지금 뚫고 나오는 차가 있어가지고, 가로로 뚫고 나오는 저런 차들은 어떻게 단속이 안 되나. 와, 씨. 골목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1차선으로 이제 붙어야 되는 어떤 뭐 그런 사정이 있겠죠. 저 같으면은 그냥 진입해서 저 앞에 가서 유턴해서 오는 스타일인데, 6차선 도로에서 지금 편도 6차선 도로를 지금 가로로 뚫고 나오는 차가 있었기 때문에 저거는 저거 촬영해가지고 번호 공개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은 그 지난번에 마친 그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나는 어느 정도 주식 초보인가 라는 질문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었죠. 일단 그 득표 순위를 알아보면 1위가 피보나치 조정대를 모른다라고 이제 체크를 해주신 분이 약 24.3% 정도가 나왔고요. 2위는 스토캐스틱이나 MACD, RSI 등의 이제 보조 지표를 볼 줄 모른다. 20.3%가 나왔고요. 세 번째는 지수 관련 펀드나 파생 상품이 개별 종목에 미치는 영향을 모른다. 이렇게 선택해 주신 분이 17%. 네 번째는 이평선을 볼 줄 모른다. 이런 분들도 지금 11%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상승이나 하락 추세선을 볼 줄 모른다. 이렇게 선택해 주신 분이 10.4% 정도 되고요. 그 다음은 신용이나 공매도, 대차 정보를 모른다. 약 8.7% 정도 되네요. 마지막으로 가장 적게 선택한 게 이제 한 8.2% 정도가 선택을 해주셨는데, 호가창에 매수가 많으면 좋고 매도가 많으면 나쁘다고 생각한다. 일단은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고 기초적인 부분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에 따르면은 8.2%의 회원들이 이제 모르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MTS나 HTS를 보면은 호가창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LB를 9만원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9만원 위쪽으로 이제 9만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이렇게 호가창이 쭉 있고, 각 가격대마다 이제 걸어둔 물량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뭐 9만 100원에 팔겠다, 누군가는 뭐 9만 300원, 9만 500원에 팔겠다, 이제 걸어둔 물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로 보시면은 뭐 89,900원, 89,800원 이렇게 이제 가격이 또 있고, 거기에도 이제 매수 예약, 그러니까 매수 주문이 걸려 있죠. 누군가는 89,900원에 사겠다, 누군가는 89,800원에 사겠다, 700원에 사겠다, 뭐 이렇게 쭉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겠다 그러면 내가 가격을 올려서 사는 거고,
나는 최대한 싸게 사겠다 그러면은 이제 아래쪽에 분산해서 매수를 걸어두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위아래 합쳐서 한 10개 정도의 호가창이 보이고 좀 넓게 보면은 이제 20개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쌓여있는 물량을 더해보면은 매도 쪽에 쌓여있는 물량의 합이 나오고 또 매수 쪽에 쌓여있는 물량의 합이 나옵니다. 지금 LB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 쪽에 12,000주가 쌓여있고 매수 쪽에는 3만 주 정도가 쌓여 있습니다. 이거를 1차원적으로 해석을 하면 매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3만 주가 걸려 있는 거고 나는 위에서 팔고 싶다 이렇게 매도하고 싶다라고 걸어둔 물량이 12,000주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주식 초보분들이 이제 이거를 보게 되면 받아들일 때 이거 LB를 사겠다는 주식이 3만 주나 있고 팔겠다는 거는 지금 12,000주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올라가나 보다. 이거는 지금 좋은 상황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사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거래량에 실리면서 움직이는 종목의 호가창을 보시면은 반대로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늘어나고 거래량이 실려 있다라는 그 전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거래량 없이 그냥 뭐 이렇게 호가창이 움직이거나 차트가 움직이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할 때는 폭발적인 거래량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급등을 하는 그러니까 상승을 하는 종목을 딱 보면은 매수 물량보다 매도 물량이 월등히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수 쪽 물량이 10,000주 정도 된다 그러면 매도 대기돼 있는 물량들이 뭐 3만 주, 4만 주 이렇게 3배, 4배가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순간적으로는 매수 매물보다 매도 매물이 10배가 많은 경우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주가가 움직인다는 것은 대량의 주식이 이제 거래된다는 건데 일반적인 소액 개인 주주들이 한 번에 뭉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확률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주포라고 부르기도 하고 세력이라고도 부르는 그 큰 손들이 움직여야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데 그런 큰 손 주포들이 사고자 하는 물량, 팔고자 하는 물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LB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 호가창의 가격별로 뭐 한 1,000주, 2,000주, 뭐 적게는 100주, 200주 이렇게 걸려 있는데 여러분들이 50만 주를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시장가로 그러니까 상한가 가든 말든 그냥 올려서 사면 괜찮은데 주식을 매집하는 주포나 세력도 큰 수익을 얻기 위한 거니까 최대한 이제 평단을 낮춰서 매집을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냥 돈 있다고 그냥 호가창을 10개, 20개씩 올려서 산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물론 이제 매집이 다 끝나고 준비가 다 완료된 종목 같은 경우는 급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위에 호가창이 이제 얇은 게 좋고 그럴 경우에는 그냥 시장가로 긁어버리기 때문에 바로 그냥 VI에 그냥 진입해버리고 그 다음에 상한가를 가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에는 무조건 주식은 싸게 사면 좋은 겁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내가 50만 주를 사야 되는데 지금 호가창에 1,000주씩밖에 안 걸려 있으면은 그걸 사들이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호가창에 5만 주씩 걸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호가창 10개 내에서 50만 주를 거뜬하게 매수를 할 수가 있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시간 나실 때 매일매일 이슈되고 막 급등하는 종목들의 호가창을 보시면 특정 가격대, 예를 들면 정고점이라던가 VI 직전 이런 데 물량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거를 그냥 매집하고 올려버리겠다라고 작정한 종목 같은 경우는 아래 뭐 1,000주씩 걸려 있다가 어떤 가격대에 15만 주가 걸려 있어도 갑자기 막 5만 주씩, 7만 주씩 매수하면서 그걸 먹어버립니다. 상방에 깔린 물량, 상승을 시키면서 매집을 해야 되는 그런 물량에 대한 계산이 다 끝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매번 이런 작전들이 무조건 성공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포나 세력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뭐 아래에서 매집해야 되는 물량, 그리고 상승 시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물량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해 놓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상승을 시킬 때 뭐 100만 주 정도가 나올 것을 예상하고 이제 금액을 준비해뒀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도 안 되는 그 대형 매물이 갑자기 딴 데서 쏟아진다. 뭐 100만 주 예상했는데 뭐 110만 주, 120만 주에 어떻게 해보면 되는데 갑자기 막 200만 주, 300만 주가 쏟아진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이제 이런 주포들은 멘붕이 오죠. 물론 실제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까지 다 해놓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근데 뭔 얘기가 또 여기까지 왔지? 오늘의 주제가 주식 작전에 대한 얘기가 아닌데 호가창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구나.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앞에는 이제 매도 호가창에 대한 부분이었고, 반대로 매수 쪽도 마찬가지예요. 매수 쪽에 이제 물량이 뭐 1000주씩 쭉 쌓여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포야. 그래서 이제 물량을 다 털어야 돼. 내가 50만 주를 팔아야 되는데 아래쪽으로 호가창에 1000주씩밖에 안 쌓여 있으면 이 50만 주를 팔 수 있겠습니까? 못 팔겠습니까? 못 팔죠. 물론 대형 악재가 터져갖고 그냥 탈출해야 되는 경우에는 하한가로 밀어버리고 그냥 나가면 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미치지 않고서야 호가창 막 20개를 내리면서 그렇게 매도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매수를 하겠다고 걸어놓은 물량이 막 호가창마다 5만 주씩 있다고 생각하면 그 50만 주를 순식간에 털 수 있겠죠. 만약에 주포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모두 그렇게 털고 나갔다면은 또 다른 주포로 손바뀜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 주식은 약간 이제 좀 망하는 필로,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모든 종목이 모든 순간 그런 건 아니지만 거래량이 무지막지하게 실려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이슈 종목들의 경우에 그렇게 위나 아래로 크게 움직이는 종목이라면 매수보다 매도가 많아야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반대로 매수가 많게 되면은 하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식을 웬만큼 하신 분들이면 너무 기초적인 거라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카페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뤄봤고요. 주식이라는 게 처음부터 이렇게 뭐 타고나서 처음부터 잘하는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운전이라던가 요리 이런 어떤 그 육감, 뭐 오감에 의한 것들은 타고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 그런 분야는 아닌 것 같고, 물론 이제 머리가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좀 더 빨리빨리 하겠죠. 그런데 제가 20년 동안 주식을 해오면서 느낀 거는 주식은 누구나 초보 시절이 있고 심지어 바보 시절도 있습니다. 아무튼 앞서서 다룬 이 호가창 매수 매도 매물에 대한 얘기는 사실 예전에는 이걸 가지고 막 초보냐 아니냐를 나누는 그런 기준이 되는 어떤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 이제 주식을 배울 때 이제 이 질문을 받고 뻔한 대답을 했다가 이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이 설명을 듣고는 와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실제로 또 이제 그 장에 뛰어들어가 보면 그런 거를 또 역이용하는 그런 전술 전략들이 많기 때문에 뭐 호가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은 이제 맹신할 수는 없고 그냥 요런 분위기인가 보다, 이 종목은 지금 요런 느낌으로 움직이고 있나 보다, 요렇게 하나 보다 정도로 그냥 관람하는 입장, 그러니까 재밌게 주식을 좀 즐기는 입장으로 지켜보시고 이제 이용을 하시면 그냥 누구 말만 듣고 그냥 무턱대고 주식 사놓고 그냥 좌불안석인 것보다는 조금은 여유로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20년 전에 주식을 배울 때만 해도 참 20년 전인데 왜 이렇게 먼 거 같지? 제가 처음에 주식을 이제 한 거는 이제 20살 때부터였고, 주식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 거는 이제 20대 중반 25, 6 그때 이제 주식을 제대로 배우면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지금은 보면 이렇게 핸드폰으로도 막 되고 HTS 그러니까 컴퓨터로 이제 그 주식을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손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고 뭐 차트도 내 마음대로 막 설정도 하고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잠깐만 HTS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저를 이제 가르쳐 주신 분은 그 모는 종이가 있어요. 모는 종이 이렇게 막 격자가 그려져 있는 그 모는 종이가 있고, 그것도 로그가 적용된 뭐 모는 종이 같은 경우는 약간 간격도 다르고, 아무튼 이제 뭐 그런 모는 종이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자로 이렇게 추세선을 긋고 뭐 이평선을 따라서 뭐 이렇게 선을 이제 그려가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배웠는데, 아마 옛날에 이제 주식을 하셨던 분들이라던가 그런 걸 배우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요즘은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제 마우스로 이렇게 선 하나 그으면 알아서 자동으로 그어지고 이제 막 딱 되는데, 그때는 이제 모는 종이 이제 가격을 적어놓고 자로 이제 하락 추세선, 상승 추세선, 지지선, 뭐 피봇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배웠던 이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그 오늘은 이제 초보분들, 그러니까 주식 루키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제 호가창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반응이 나쁘지 않으면은 뭐 그 뒤에 이제 뭐 상승 추세선, 하락 추세선 뭐 이런 추세선에 관련된 얘기나 이평선에 대한 얘기를 다뤄볼 생각이고,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이제 피보나치 같은 이제 조금 까다로운 이제 그런 그 지표도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사실 이게 이제 급하지 않은 거는 이런 거를 몰라도 아는 사람보다 주식을 뭐 못하거나
좋거나 결과가 무조건 나쁘거나 이렇지가 않은 게 주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급하지가 않은 게 사실 이런 걸 몰라도 주식하는데 사실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걸 많이 한다고 무조건 뭐 수익이 더 많이 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지표들은 어떤 유행을 타요. 지금 말씀드린 그 피보나치 같은 경우도 한창 막 유행해가지고 사람들이 한번 열광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유행이라는 게 뭐냐면 시대별로 그 주포나 세력들이 이용하는 그런 이제 보조 지표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주식이 생긴 그 초창기에는 최대한 그 이제 자연 섭리에 따라서 그 수요와 공급,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에 따라서, 그리고 뭐 간단한 뉴스나 이제 공시, 그리고 기대감, 뭐 여러 부분들이 그냥 가장 자연스럽게 이제 돌아가는 시절이 있었지만, 이게 돈이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말 그대로 작전 같은 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이평선을 기점으로 컨트롤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추세선에 따라서 이제 컨트롤하는 경우도 있고, LB처럼 이제 그런 이제 이평선이나 추세선보다는 매물대를 더 주요하게 컨트롤하는 이제 이런 종목도 있고, 그리고 한 종목이 계속 같은 패턴이나 같은 방식을 고집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이 흘러갈 때마다 계속 그런 부분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냥 그런 부분들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고, 주가가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그냥 마냥 쳐다보고 그냥 올라가나 보다 내려가나 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이 정도의 선을 유지하면서 올라가는구나, 아니면 제가 며칠 전 그 수요일 날 그 소통 게시글에 올려드렸던 사진처럼 그 위쪽에 그 이런 뭐 저항을 맞고 이제 떨어지기도 하는구나, 그 정도는 알고 주식을 하자라는 취지로 오늘 방송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이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라는 게 누구나 이제 초보 시절을 겪고 진짜 막 실수도 여러 번 하고, 진짜 뭐 수업료라 그러죠. 진짜 몇백, 뭐 상황에 따라서 몇 천을 날려보기도 하고 하는데, 일단은 공부를 하셔야 되고, 공부를 했는데도 내가 소질이 없고 성향에 안 맞는다 하시면은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죠.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운전이나 요리 같은 거는 진짜 타고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전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클 슈마허의 피가 흐른다 이러면은 운전을 남들보다 좀 잘하겠죠. 빨리 터득하고 어떤 이런 이제 순발력이라던가 이런 차폭감 이런 거에 대한 반응이 좋고, 요리도 뭐 백종원 같은 분의 이제 피가 흐른다 이러면은 딱 하면 딱 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운전과 요리는 좀 타고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분이 있어도 후천적으로 개발이 안 되면은 당연히 이제 그게 뭐 없어지는 건데, 지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전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아기 때부터 이렇게 딱 그 집중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이제 커서 교육도 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접목된 게 있고, 요리 같은 경우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요리를 했는데, 이것도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상상을 못하는 일인데,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제가 이제 볶음밥을 만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기가 막힌 거는 저희 집이 이제 좀 가난했기 때문에 가스레인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곤로가 있었는데, 곤로 아세요 여러분들? 제 시청자분들은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곤로 그 성냥 딱 켜갖고 이거 들고 심지에다 불 붙여갖고 이거를 심지를 좀 돌려줘야지 불이 좀 빨리 붙고 연기 조금 나고, 그 위에 이제 후라이팬 얹고 기름 두르고 이제 찬밥 넣고 이제 계란을 이제 한 개를 딱 까고 소금 뿌려서 그냥 볶으면 계란볶음밥인데, 부모님이 이제 맞벌이를 하시다 보니까 초등학교 이제 1, 2학년 때부터는 제가 이제 그렇게 밥을 해 먹었고, 부모님도 뭐 그거에 대해서 크게 이제 요즘처럼 뭐 걱정하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워낙 꼼꼼하고 그런 거를 사고를 잘 안 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 2학년생이 뭐 곤로는 둘째치고 가스레인지로 뭔가 이렇게 볶음 요리를 한다 이러면은 굉장히 이제 위험하다고 뭐 한바탕 난리치실 분들 많을 텐데, 아무튼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렇게 요리를 했고, 자연스럽게 이제 뭐 집에 있는 뭐 마가린도 넣어보고, 뭐 버터는 없었으니까 저희 때는 뭐 김치도 넣어보고 간장도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미료에 대한 어떤 이제 그 역할을 좀 충분히 습득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초등학교 때 그 제 주변의 친구들이 저희 집에 볶음밥, 그러니까 제가 해준 볶음밥을 먹으러 왔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웃긴 에피소드도 하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동네가 그러니까 강남 그 반포동이었는데,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다 부자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처럼 이제 좀 힘든 그 가정들도 있고, 진짜 뭐 단독주택 막 엄청 큰 그런 이제 부자들도 있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또 약간 울컥하려 그러네. 제가 커서 이제 뭐 누구랑 얘기를 할 때 제가 뭐 강남에서 초중고를 나왔다 이러면 사람들이 우와 막 이런 이제 경우들이 이제 여러 번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저는 그 용의 꼬리, 그러니까 강남에서 거의 이제 하층민 같은 이제 그런 가정이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는 뭐 그냥 저냥 지나갔는데, 중학교 때부터 이제 막
막 메이커나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갖고 살짝 이제 울컥하는 느낌도 있고. 아무튼 그 어떤 에피소드였냐면 그 동네에 이제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엄청난 부자였어요. 저희는 그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교보타워 사거리 근처에 어떤 빌딩에 이제 옥탑방을 이제 사는 이제 그런 집안이었는데, 그 동네, 그러니까 반포동 그 동네에 한 스트릿을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집이 있었어요. 진짜 한 골목이 그냥 뭐 얘네 집, 고모, 막 외삼촌, 막 삼촌, 막 이런 사람들이 그냥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집에 놀러 가면은 장난감도 뭐 엄청 많죠. 막 GI 유격대 막 그런 거 다 있고, 자동차 뭐 타는 거 자동차도 있고, 심지어 마당에 막 농구 골대도 있고 이런 이제 집이었으니까. 아무튼 그 집에 놀러 갔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저한테 계란볶음밥을 자기 집에서 해달라는 거야. 근데 웃기는 건 그 집에는 그 뭐죠, 그 파출부 말고 그 집안에 살면서 그 하는 그 가정부 그 이모, 뭐 가정부 누나 이런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원래 밥을 해주는 건데 이제 저를 부엌으로 데려가서 이것 좀 쓴다고 하니까 이제 가정부분도 이게 오셔갖고 막 지켜보고 했는데, 진짜 웃긴 거는 저는 가스레인지를 한 번도 써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거기는 가스레인지가 있는 거예요. 저희 집은 곤로에서 성냥을 붙여야 되는데 가스레인지인데 이걸 이렇게 돌리니까 이렇게 뜨르륵 소리 나면서 이제 불이 붙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그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부모님한테 이런 걸 봤는데, 우리도 이런 거 사자고 막 이제 졸르고 이제 했는데, 부모님이 이제 뭐 그런 거를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뭐 형편도 아니었고 환경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도 요리를 꽤 하는 편입니다. 웬만해서는 한번 먹어보고 대충 맛 보면은 딱 재료가 딱 떠오르고 그냥 그런 거 딱 모아서 그냥 대충 하면 이제 비슷한 맛 나오고, 집에 뭐 없는 재료 가지고도 이렇게 맛있게 밥을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유튜브에 그 앞에 좀 찾아보시면 있을 텐데, 두반장 없이 약간 쉰 두부로 마파두부 만드는 영상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어떤 재료가 없어도 다 만들 수 있죠. 아마 요리를 잘하시고 요리에 대한 소질이 있는 분들은 아마 다 똑같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그 자기가 보고 배운 레시피 없으면은 그 중에 한두 개라도 빠지면은 이제 멘붕이 오는데,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 재료의 역할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이제 다른 걸로 대체하기도 하고, 뭐 비슷한 맛을 내기도 하고, 그냥 저냥 어떻게 하면 이제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인스턴트로 해야 될지 정말 웰빙으로 해야 될지 이런 거를 잘 판단을 해서 잘 만들어 먹습니다. 말 나온 김에 뭐 저희 중학교 때 얘기나 뭐 고등학교 때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지금 방송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갖고 오늘은 적당히 여기까지만 하고 끊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기분이 좋네요. 오늘은 제가 지금 이제 일을 하러 가는 길이지만, 옛날에 이제 음악만 하고 사업하지 않고 음악만 하고 그냥 한가할 때는 비가 오면 이제 차를 끌고 무조건 밖으로 나와서 이제 비를 즐기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때 저기 그 분당 수서간 그 고속도로에서 이제 차가 막혀가지고 서 있을 때 와이퍼를 이제 키지 않고 비가 흐르는 거를 보면서 그 이제 박효신의 이제 뭐 그 사랑한 후회인가 이제 그 노래를 들었던 이제 기억이 있고, 그거를 또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그때 촬영을 했었던 게 있었는데, 요거를 제가 유튜브에 이거를 올리면 저 이 음악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영상이 있는 그 블로그 링크를 제가 이제 뭐 여기 그 공지 댓글이나 카페 같은 경우는 링크를 그냥 남겨드릴게요. 저도 찍을 때는 이게 이렇게 뭐 잘 모르고 찍었는데 나중에 저도 보니까 뭐 제가 찍은 거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감수성을 건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제 간직을 하고 있는 영상인데, 아무튼 오늘 영상도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으나 이 영상을 그 보시는 시점 그날에 와, 오늘 하루가 왜 이렇게 기분이 좋고 일이 잘 풀리지 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